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확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타프티2 강도 계속 이어나가겠는데요. 타프티2는 타프티1을 먼저 섭렵을 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뭔가 더 알고 싶은데 개념이 잘 안 잡힌다 이러시는 분들은 타프티1 강독을 먼저 보시고요. 타프티1을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트랜서핑 강독을 먼저 섭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리맨 TV는 구관과 신관 채널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신관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맨 TV 구관에 가시면 트랜서핑 관련된 강독 영상이 매우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가셔서 메인에 걸어둔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참조하셔서 어떻게 접근하실지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프티2 강독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나의 현실이 새롭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당장 마음 안에서는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소리내서 말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표식이란 내용이었죠? 기억나시죠? 표식. 우리 안에 주입된 펜듈럼의 메시지. 그 기본 메시지가 뒤바뀌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단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반이 되는 생각, 가장 핵심적인 생각, 신념들, 이런 것들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본 바탕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리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나는 보다 더 나은 현실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다. 이런 기본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은요, 캐롤 드웨크의 저술한 마인드셋이라는 책입니다. 메모를 하시면서 읽어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페이지 40페이지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제목은 나는 어떻게 자신을 잡아냈는가입니다. 책이 있는 분들은 책을 펴시고요. 책이 없는 분들은 가급적 책을 구매를 하셔서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타프티를 다룰 때 타프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다운머리 기법, 그 다운머리 기법 알고리즘에 나오는 문장,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이런 문장이 있죠. 다운머리라고 하는 이 부위가 의식의 중심이자 강력한 에너지와 연결되는 에너지 다발이다. 이것이 퇴화된 기능인데 이것을 다시 살려서 사용을 할 때 우리의 심상화 작업, 끌어당김 작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이 된다. 이런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다운머리를 자꾸 연습을 하고 감각을 깨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타프티 원 강독을 또는 책을 다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다운머리, 활성화, 점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눈을 감든 뜨든 입으로 말하든 아니면 상상을 하든 내가 원하는 심상화 목표를 작동을 시킵니다. 작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을 마치면 다운머리를 중단하고 눈을 뜨고 다시 생활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안에 뭐 빠져서 살 필요 없고 이 심상화 안에 들어간 상태를 24시간 유지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이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 몰입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고요. 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어떻게 자신을 잡아냈는가? 이 제목을 해석하면 오늘의 핵심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페이지에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다 담겨 있으니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자신을 잡아냈는가에서 여기 나는 이 얘기는요, 바딤젤란드의 독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온라인 계정이 있죠. 바딤젤란드가 그 독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이란 뜻은 바딤젤란드의 독자들이다. 네. 자신을 잡아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이제 앞에 표식이라는 내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잡아냈다라는 것은 나의 표식을 찾아서 어떻게 그것을 활성체로 바꿨는가. 이 얘기는 다 했죠. 표식과 활성체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나의 부정적인 설정을 어떻게 긍정적인 설정으로 뒤집었나, 바꿨나. 이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비합리적 신념을 어떻게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었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잡아냈는가 이것은 내 안에 도사린 펜듈럼의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신념, 마이너스죠.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뒤집었느냐, 플러스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바꾸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독자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표식을 반박하고 새로운 설정을 만들게 됐는지, 우리 안에 도사린 그 표식을 찾아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반박을 했는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서 이제 나는 어떻게 자신을 잡아냈는가, 이제 한국 버전이 되는 거죠. 심리맨 구독자 버전. 심리맨 채널 타프티2 강독을 듣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표식을 잡아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반박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설정, 새로운 문장, 새로운 나만의 메시지로 재설정을 했는지, 그러한 사례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각자. 또 라방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으로 가면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앞서 표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제 쉽게 오늘은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페이지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표식에 대해 깨달았을 때 허탈한 웃음만 계속 나왔어요. 에너지가 제게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 전까지는 에너지가 흘러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이 얘기가 바로 여기 제목에 제가 써놓은 이 의미입니다. 펜듈럼의 미끼가 있죠. 우리를 포획하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감정을 증폭시켜서 에너지가 소진되게 만드는, 기운 빠지게 만드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기분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건 펜듈럼의 미끼를 이제 눈앞에 둔 거예요.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었다? 그럼 이제 기운이 빠집니다. 에너지가 빠져요. 주의하십시오. 기분이 나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운이 빠지는 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정신을 딱 차리고, 아, 그렇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표식에 의해 잠든 상태에서 또 이 미끼를 물고 행동할 뻔했네. 아, 멈추자. 이전과 다른 태도. 일단 멈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그것을 다시 상기하는 거죠. 그럴 때 기분이 나빴던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리되기 시작하죠. 기분 나쁜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 기분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펜듈럼의 미끼는 떨어져 나갑니다. 물 뻔했죠. 마치 물고기가 미끼 잠깐 물고 낚시를 들어 올렸더니 떡밥이 조금 물고 나간 거죠. 먹튀. 네, 우리는 펜듈럼의 미끼를 안 물면 좋지만 물었을 때는 먹튀를 하셔야 돼요. 네, 그 덫에 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펜듈럼의 미끼가 트랜서핑을 하는 사람에게는 밥이다, 심지어 밥. 그래서 표식이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온 게 맞지만 내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의 위치에 돌아온 순간 내 것이 아닌 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찾아서 스스로 새롭게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권의 위치로 돌아와야만 하죠. 그러지 않으면 표식을 찾고 나서도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아, 내가 이런 생각에 젖어서 십수년을 방황했네. 거기서 끝나버려요. 허탈하죠. 그래서 항상 정위치가 어디입니까? 선택권을 가진 위치.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심지어 주인공이 되는 위치. 이 위치를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호구 노예살이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어떤 기준을 충족하거나 목표에 도달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자신을 잡아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식을 뭔가 깨닫고 나서 아, 내가 아이한테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주입하려고 했구나. 내가 펜듈럼에 미끼 노릇을 할 뻔했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신 거죠. 부모로서. 그래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태도를 점검한 이야기를 바딤 젤란드에게 보낸 것 같아요.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좀 확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뭐 재산을 상속해주면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더 소중한 가치, 더 중요한 가치 뭐가 돼야 되겠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붙들고. 균형 잡는 얘기를 해야 돼요, 또 여기서. 왜? 우린 너무 잘 치우칩니다. 쉽게 요동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성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좀 강하거든요. 흥에 겨운 민족, 신바람 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민족성,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치우치기가 쉽다. 안 좋은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단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요걸 잘 생각을 하신다면 균형 잡는 얘기를 자꾸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요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강요하지 않는 건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방치하는 겁니다. 방임하는 거예요. 특히 유초등학생. 그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물론 성인 되기 전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한참 가르쳐야 될 때. 뭘 가르치느냐? 그릇을 만드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좋은 생활, 태도, 습관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좋은 습관. 그리고 더 나가서 10대를 지나면서 20대 될 때까지 뭘 배워야 됩니까? 그게 오늘 제가 좀 짚어내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단지 지식을 채우고 성적 올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21세기 이미 됐고, 그리고 또 다른 큰 혁신, 혁명, 그 과정에 지금 있잖아요. AI 혁명. 이거는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보급되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또 하나의 혁신의 물결인데 이게 이제 이미 시작되고 진행 중이잖아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곧 온다였는데 곧 대중화된다였는데 이제는 일상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변화가 우리 눈앞에 지금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래서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임해서 안 되고, 오냐오냐 해서 안 되고, 그거는 끌려다니는 부모가 되고, 그거는 부모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부모는 자식한테 끌려가면은 이미 부모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다. 그건 끌려가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또 끌고 가느냐, 막 붙잡느냐, 그것도 아니다. 요 관계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심리맨의 생각에서는 자발성을 꺾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발성을 존중하고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훈육할 것은 훈육을 해야 된다. 보상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처벌과 제한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 안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첫 번째는 자발성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죠. 자발성이라는 것은 선택과 책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자발성 자체가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발성도 강요가 또 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네가 선택해. 너 선택할 수 있잖아. 근데 힘들거든, 얘가 지금. 그래서 자발성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키운다는 건 뭐냐면은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발성이라는 걸 막 갑자기 주입을 하려고 그래, 또.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이 참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것을 주입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무작정 끌고 가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씨앗을 심어서 잎사귀가 나왔는데 빨리 자라게 하려고 뽑아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자라게 하려고 끌어올리다가. 선택과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자발성을 키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하면 되는 만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창조성 또는 창의성입니다. 이것은 상상력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문제 해결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이미 터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대처를 미리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창조성.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합니까 하는 건 이제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타프티에서 너무 나가는 얘기죠. 그거는 별도의 특강에 필요한 거고요. 세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건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자기 주장, 자기 표현, 공감, 매너 등이 있겠죠. 자기 주장은 자기를 지키는 측면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 내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거. 자기 표현은 네, 이 지키는 측면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거. 내 생각을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재간이 있어야 되죠.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해낼 것이냐. 1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무엇인가를 연설하는 것이냐.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냐. 다 다르단 말이죠.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냐. 이 자기 표현력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공감 능력. 의사소통에서, 인간관계의 의사소통에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공감 능력.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심정일까? 어떤 감정일까? 그리고 매너. 이거 문화와 관련된 거죠.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문화가 있고 매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만국 문명사회에서 공통되는 매너가 또 있습니다. 이런 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능력. 중요한 역량이죠. 뭐보다 중요합니까? 열심히 공부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작정 열심히 해, 노력해. 1시간 말고 6시간 앉아 있어. 쉬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능력은 아주 많습니다. 시간 관리 능력도 있고, 목표 관리 능력도 있고, 매우 많지만 이거 역시도 타프트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걸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중국의 구양수라는 시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다독, 다작, 다상량.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헤아리고 생각하는 거. 사실 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책 많이 두루두루 읽는 거. 이걸 꼽고 싶네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기반이 되는 거. 체력입니다. 건강한 체력,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단 말이 있죠. 운동하는 습관, 자기 몸을 소중히 돌보는 습관. 이런 것들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또한 우리가 그렇게 늦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2페이지에 또 다른 독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떤 일에 성공했다면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고 해도 속으로 만세를 외쳐요. 그리고 새로운 상태를 새롭지만 이미 익숙해진 능력이라고 표시해 놓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어떤 게 잘 풀렸어. 그러면 웬일이지? 이게 아니에요. 아, 오늘 운이 좋네? 이게 아니에요. 만세!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유용함 찾기 4년표 시기를 뜻합니다. 4년표 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타프티 1에서 다 다룬 내용입니다. 4년표 시기 일종의 책갈피 같은 거죠. 그래, 바로 이거야.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했더니 되는구나. 그 과정을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죠. 4년표 시기입니다. 그리고 새롭지만 이미 익숙해진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쩌다 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원래 나한테 있었던 역량이야. 그게 확인이 됐어. 내 노력의 결과로 이러한 결과를 얻었어. 열심히 잘했어. 그러니까 노력하길 잘했어. 그 과정을 확인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스스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근데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 되면 우연 탓, 팔자 탓,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잘 안 되면 내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거 뒤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뒤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면 유용함 찾기를 하는 거죠. 유용함 찾기. 정면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반면 교사도 있다. 나는 절대 저러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또 하나의 큰 배움이죠. 43페이지에 나오는 또 다른 독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내 탓이야, 부끄러워, 내 행동은 잘못된 거였어 라는 표식들에 완전히 지배당해요. 그런 표식을 걸어놓은 건 다름 아니라 저 자신인데요.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엄청난 압력을 주고 에너지를 빨아먹었어요. 이제는 그런 표식을 다른 생각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나는 올바르게 행동했어.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네. 내용 괜찮죠? 잘 바꿨죠? 뭡니까? 나는 나의 선택을 존중한다. 나는 나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거 확언으로 쓰셔도 돼요. 나는 나의 선택을 존중한다. 여기 나온 문장 그대로를 쓰셔도 되죠. 나는 올바르게 행동했어.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선택이니까 오라 이거예요. 내 선택은 항상 오라. 틀려도 오라.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대부분의 자책과 대부분의 죄책감은요. 스스로가 자신을 갉아먹는 생각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죄책감, 자책감 느끼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래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정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왜 네가 그걸 느껴? 제가 느껴야지. 정말로 죄책감 느껴야 될 사람은 안 느끼더라고 또. 그래서 자책이나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시는 분들 표식을 잘 찾아보시고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런 태도를 갖춰 나가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선택을 존중한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존중한다.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선택과 뭐요? 책임. 책임진다는 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건요,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잘못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는 게 뭐예요? 책임은 안 지고 선택만 맘대로 하고 잘못된 선택은 남 탓, 잘한 선택은 내 탓, 이러려고 하니까. 그렇게 가벼운 먼지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 대해서 감당을 하는 그 경험을 꾸준히 해나가시고 그것을 존중하시면 뿌리가 내려집니다. 이제 뿌리가 나무에 뿌리 내리듯이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선택이 점점점 다듬어져요. 왜?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감당하다 보니까 몸으로 느끼거든. 누구 몸으로? 내 몸으로. 내 몸으로 느끼다 보면은 빨리 바뀌어요, 그게. 몸으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책임은 함께 가는 거다. 그 뒤에 책임은 다른 말로 감당하는 거다. 근데 이건 즐거운 일이다, 매우. 장기적으로 볼 때 매우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하고 살았고요. 어느 시점부터 내 선택이 최고다. 내 선택은 언제나 옳다. 틀려도 옳다.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니까. 틀렸다면 돌이켜 다시 선택하면 되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니까. 얼마나 좋아. 안전한 노예가 되실래요? 불안전하지만 살아있는 주인이 되실래요? 선택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나오는 타프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표식에 따라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자신이 가진 창조자로서의 독특함을 떠올리거라. 이렇게 하고 나면 표식은 더 빠르게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맥락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해하시죠? 위기가 기회다. 펜듈럼의 위기는 트랜서핑을 할 기회다. 잠든 상태를 알았다는 것은 깨어날 수 있는 기회다. 펜듈럼의 미끼가 나를 건드리고 있을 때 펜듈럼을 통과시킬 기회다. 펜듈럼을 통과시키면 펜듈럼의 에너지가 내게 된다. 에너지 내가 먹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이때가 언제다? 기회다. 깨어날 수 있는 기회고, 깨어나면 기회다. 그걸 빨리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앞으로. 아, 짜증나. 아, 답답해. 아, 속 터져. 아, 미치겠어. 아, 우울해. 뭐 하라고요? 아, 내가 잠들어 있네, 계속. 그럼 뭐다? 깨어나는 기회다. 어떻게 깨어납니까? 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깨어나란 말입니까?
뭐 하라고요? 정위치 어디라고 그랬어요? 운전대 잡으라니까 운전대. 운전대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이미 있다니까. 잘 모르겠으면 뭐부터 하세요? 이걸로 코를 한번 탁 때리세요. 정신 차려 하고 일어나 하세요. 그리고 몸을 일어나세요. 팔굽혀펴기 10개 하세요. 10개. 온몸 일으키기 10개 하세요. 안 하던 분들도 10개는 해. 5개라도 하세요. 힘드시면. 명령을 하십시오. 명령을 몸에게. 누가 주인이에요? 그 순간 그 명령을 내리는 내가 주인이에요. 왜 그 무거운 생각과 감정에 잠들어서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까? 알아차렸으면 뭐 하는 거다? 정의치로 가서 조정을 하세요. 처음에는 한참 지나서 발견하게 되지만 관찰자가 돼서 꾸준히 적용하다 보면 표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이 간격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알아차리는 게 빨라진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아, 미쳤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인데 점점 빨라져요. 어제 왜 그랬지? 이게 아니라 아까 왜 그랬지? 좀 전에 왜 그랬지?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미리 대비를 한다고 해요, 나중에. 그래서 알아차리는 즉시 생각을 반박하시고 변호사 투입, 새로운 설정을 해서 선언을 하기까지 적용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해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 이 과정 자체가 이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순간 바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작동하던 자동적 사고, 그게 이제 점점 힘을 잃고 새로운 설정에 따른 자동적 사고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하루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성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체질이 바뀌는 거죠. 말하자면 체질. 우리가 트랜서핑을 한다는 것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체질 개선입니다. 말하자면. 개선도 아니에요. 원래의 내 체질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 44페이지에 있는 내용. 지금 상황이 나쁠수록 나중에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위기는 기회다라는 관점인 거죠.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독자의 이야기네요. 예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났다는 강력한 표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위 스타 같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하다고 할 만한 점이 없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동등하고 모두 각자의 모습 그대로 흥미로워요. 지금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고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저는 저의 잠재력이 뭔지 알게 됐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제 자신을 낮추거나 부끄러워하는 일 없이 완전히 동등한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쌓아갈 수 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다? 사람은 다 사람이다. 사람은 다 사람입니다. 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차별은 없어야겠지만 여기서 동등이라는 게 획일화할 듯하지 않아요. 그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획일화가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은 사람을 무시하더라고 또. 야, 사람은 다 사람이지 그러면서 예의가 없어지더라고요. 기본 질서를 다 파괴하더라고 또.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 매너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건 부작용입니다. 그건 부작용. 사람은 다 사람이다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시면 거칠어지시면 안 돼요. 짐승이 되면 안 된다고요. 반문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작용이에요, 반작용. 그쪽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스스로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야, 사람은 다 사람이지 하면서 상대를 무시한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여전히 중요성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적, 외적 중요성.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걸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사람은 다 사람이라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지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타난다고 누가 무슨 말 한다고 뭐 굽신거리고 이러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상대방에 대한 내 태도가 뭐 네가 뭐 잘났어 이러면서 하대하고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건 부작용이다. 너무 나갔다. 그래서 겸손함과 당당함을 겸비한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이거를 트랜서핑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적, 외적 중요성이 제로 상태인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고 있음을 의식을 가지고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들이 어딘가로 사라지면서 부정적인 주제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줄어들어요. 네, 이걸 제가 또 정리를 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항하면 지속되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예, 이거 잘 알려진 문장이죠. 저항하면 지속되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관찰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순간 이미 대상과 나는 간격을 갖게 되죠. 객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만큼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읽어주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라본다는 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어주는 거. 내가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 바라본다는 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를 읽어주는 거. 읽어준다는 것은 마치 내가 보고한다고 생각해서 보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분노의 게이지가 10점 만점에 8점까지 치고 올라왔네. 내가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있네. 이 정도로 화에 휩싸여 있네. 보고하는 거, 보고. 그 순간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나는 관찰자 위치로 이동하고 있는 거고,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관찰자 위치, 현존의 위치. 그래서 바라보면 줄어들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네, 갑자기 사라지진 않아요. 바라보면 멈추고 바라보면 줄어들고 바라보면 사라진다. 그러나 저항하면 계속된다. 끝나도 똑같은 일이 또 생긴다. 이게 내부 의도로 펜듈럼과 맞서 싸우는 태도라는 거죠. 이게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트랜서핑을 하시려면, 하프티를 하시려면. 45페이지. 관찰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이 흥미롭게 흘러가요. 조금 전에는 공예품을 만들려고 재단을 했는데 사이즈를 약간 잘못 잰 거예요. 저는 뜻밖의 일어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디자인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할까 하고 의심하거나 그 밖의 걱정거리들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을 거예요. 네, 이것도 여전히 바라보면 사라지고 저항하면 지속된다의 사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찰하는 순간 멈추어 바라보게 되고 바라보면 객관화가 된다고 그랬죠. 객관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과 추측, 사실과 해석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상황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통과시킬 수 있는 여유가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힘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미래 프레임. 미래 프레임. 엎질러진 우유를 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엎지르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단 말이 있지만 소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놔야 돼, 그 다음에. 그래야 또 잃지 않지. 털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미래 프레임을 다시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 아주, 줄기차게 독자들의, 자기 자신을 잡아낸 이야기, 이거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도 타프티 학원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펜듈럼에 미끼는 나의 밥이다. 나는 펜듈럼을 바라보고 통과시켜 내 에너지로 만든다. 예, 타프티에서는 펜듈럼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죠. 유사한 개념으로 시나리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뭐 어떤 용어를 쓰던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언을 해보죠. 펜듈럼에 미끼는 나의 밥이다. 나는 펜듈럼을 바라보고 통과시켜서 나의 에너지로 만든다. 펜듈럼에 미끼는 나의 밥이다. 펜듈럼은 나의 밥이다. 들어와, 펜듈럼. 통과시켜줄게. 안 걸려들어. 난 너의 실체를 알지. 자, 이런 태도. 적을 알면 이길 수 있고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적, 에너지 펜듈럼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나리오 안에 갇혀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잠들어 있지 마시고 주인의 위치, 선택권자의 위치, 운전대를 잡으시고 주인이 되시고 심지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프티 강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